이례적으로 국회를 찾아온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에게 우원식 국회의장은 작심한 듯 쓴소리를 했습니다. 사법부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높습니다.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우 의장은 사법부가 왜 국민의 신뢰를 잃었는지 돌아보라면서 결자 해지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왜 국민들이 사법부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신하는지부터 돌아보고 여기에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결자 해지해야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내란 재판 지연,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 사건 등 최근 사법부가 초래했던 논란에 대해 뼈있는 일침을 날린 겁니다. 이에 대해 천 처장은 과거 자신의 발언을 소환하면서 비상계엄이 위헌이라는 게 대법원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12상 비상계엄이 발생했을 때 바로 불과 며칠 뒤에 또 여러 차례 국회 본회의상에서 이것이 이제 위헌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가 있습니다. 실제 천 처장은 지난해 12월 11일 국회에 나와 12.3 비상계엄은 위헌적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지금의 사태가 위헌적인 군통수권 행사. 하지만 이 발언은 어디까지나 국회에 출석한 법원행정처장의 의견일 뿐이었습니다. 계엄 선포 직후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국회를 지키고 있을 때 대법원 간부들은 비상회의를 열었지만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고 그 이후로도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계엄 당일에 사법부가 가만히 있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서로 대화했던 부분은 의장실에서 정리해서 풀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됐습니다. 저는 그 계엄 당일 밤에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요. 그때 회의 소집하시고 나서도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헌법수호 천명 안 하셨다고 이런 지적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만남에서 천대엽 처장은 사법개혁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주로 전달했으며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 뉴스 김현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의결되자 긴급 기자회견까지 열며 반발했던 국민의힘. 청문회가 열리면 삼권 분립이 사망할 거라면서 이틀째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이대로 청문회가 열리게 된다면 2025년 9월 30일은 대한민국 삼권 분립의 사망일이자 대한민국 국회의 사망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조희대 청문회를 할 거면 이른바 회동설을 제기한 사람들도 모두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청문회의 증인으로 당연히 열린공감TV 그리고 정상명 총장 이런 사람들 증인으로 채택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들은 쏙 뺐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오지 않자 불발됐던 지난 청문회를 의식한 듯 이번엔 조 대법원장이 반드시 출석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불출석도 고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탄핵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렇게 마일리지를 쌓아간다는 거예요. 야당이 주장하는 삼권 분립 위반 여부에 대해선 국회법상 대법원장 등을 부를 수 있다면서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형식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마치 큰 잘못이거나 삼권 분립을 위반한 게 아니라 그냥 국회법에 있는 것을 이행하는 거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월권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고 당 지도부 역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며 거리를 뒀습니다. 사전에 상의는 안 됐고요. 법사위 차원에서 의결이 된 걸로 추후 통보를 받았습니다. 조희대 청문회로 여야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는 25일 본회의에 올라오는 모든 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하겠다고 밝히면서 대치 국면은 쉽게 풀리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세영입니다. 자신에 대한 사퇴론으로 하루 종일 시끄러웠던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퇴근했습니다. 정치권에서 대법원장직 사퇴 요구하고 있는데 혹시 입장 있으실까요? 불신을 키운 건 이처럼 궁금한 질문에는 정작 소극적이었다가 사법부의 기득권이 위협받는가 싶으면 전면에 등장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이 생중계된 위헌 위법적인 비상계엄 다음 날, 조 대법원장은 원론적인 입장만 내놨습니다.
법적인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차후에 그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 1월 19일 폭도들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 서부지법을 습격하는 일이 발생했지만 조 대법원장이 현장을 찾은 건 나흘 만이었습니다. 법치주의를 위협받은 이 자리에서 나온 메시지는 충격을 받은 구성원들에 대한 심리치유 방안 마련이었습니다. 내란 사건 재판에서 구속 취소, 재판 지연 등 각종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지기현 재판장의 룸살롱 의혹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대법원장 직속 윤리감사관실은 결과를 아직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국민의 주권과 직결되는 유력 대선 주자의 선거법 사건은 전원 합의체에 회부하며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2심 무죄를 뒤집는 판결이 단 9일 만에 처리됐습니다.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 고등법원에 완송한다. 대법원에선 사법개혁을 두고 3년 반 만에 임시 법원장 회의까지 열렸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은 국회에서 260여 명의 찬성표를 받아 통과됐습니다. 헌법은 대법원장의 임기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공세가 헌법이나 자신들의 결정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지만 이런 흔들기를 막을 수 있는 방패는 사법부 스스로 신뢰를 회복하는 길을 내놓는 것일 겁니다. MBC 뉴스 이준범입니다.